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 보고 오시죠. Underlying fundamental trajectories for the S&P 500 and for broader U.S. equities are actually in very good shape. And so they provide a bit more of a comfort on this. And so the way we've been playing it is, yes, expect the shorter-term volatility, expect the price action under pressure and sort of a risk-off narrative. But in terms of putting a limiting or gating factor on how deep of a sell-off you get, we take a lot of comfort that the valuation backdrop has been improving up until this past week with the onslaught of the oil price surge off of Iran and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Fed, for rate trajectories, and for the underlying economic condition. 네,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분쟁보다 장기적 펀더멘털에 주목한 듯합니다. 중동발 유가 우려와 경제 지표 호조로 투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한숨 돌린 상황에서 네. 오셨네요. 네. 간밤 미증시 저희 앞서 봤다시피 올랐는데 네. 이게 좀 일시적인 걸까요? 이 미국하고 이란이랑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 이 소식이 장반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 흐름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 때도 그랬지만 이게 장기전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커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충격을 좀 가하는 요인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비공식 채널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뉴욕타임즈나 일부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이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 이란 맞아요. 측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물론 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거나 코멘트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 전날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 측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의 균형 자체가 일단은 밸런스를 가져가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경제 지표 호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미국과 이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풀어볼 텐데 어제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신 것 중에 제가 확인한 게 애널리스트가 직접 보내주셨던 게 이 미국이 이란 측이 접근하는 방식에 회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접근을 하길래 왜 회의적인 거예요? 일단은 지금 직후에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사실 직후에 나왔었던 그 협상 의지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나왔던 그 행동들은 액션에는 사실 이제 연결 지어서 볼 수 없는 약간 모순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소용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굉장히 또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면은 네. 사실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의견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쿠르드족 이야기와 함께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드족이 이제 이라크 넘어서 이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나라 보도에도 아침에 막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행히도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 선물은 사실 이 소식과 함께 네. 음전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크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이슈들은 아시아장에서는 사실 정확히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아시아장에서는 전날의 분위기를 좀 이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장이 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쿠르드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서방과 그래도 중동 쪽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국가를 독립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는 굉장히 대립 관계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지속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들이 서방 국가와 이 쿠르드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쿠르드족이 민병대가 지금 지상전으로 좀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해석 자체는 국경적으로 이 이란의 국방력을 분산시킨다. 내지는 또 내부에서는 이란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위대 그리고 또 반군에 대한 이 네. 압박을 좀 풀어내는 의지를 서로 양쪽에서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움직였을 때 이제 저쪽이 움직였을 때 쿠르드족이 움직인 걸 보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머리를 썼다라는 평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전이 미국이 직접 들어가는 건 미국에서도 정말 원치 않는 분위기일 거고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대리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좀 종전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확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의미를 꼭 찾는다고 하면은 네. 종전을 위한 확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아, 예. 예, 압박을 더 강하게 가져가면서 사실 수단. 예, 지금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해외 보도들을 통해서 이 몇 달 전부터 크루드족과 미국이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맞아요. 있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크루드족 지도자랑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또 부인하고 또 보도가 나오고 이런 이스라엘은 부분- 직접 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 지원했다고. 반복이 계속되고 예.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황상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이 크루드족에서 지상에서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상전을 펼쳤을 때 내부 정치적인 이슈들이 노이즈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양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카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이렇게 방향성을 틀면서 종전을 좀 앞당기는 구도를 좀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리 세력들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좀 호르무즈 해협만 위협 리스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세력들이 늘어났을 때 혹시 호르무즈 해협 말고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주변 국가들이 지금 참전을 또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여전히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 이게 대리전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주체들은 상당히 중동 지역에 여러 군데에 또 포진되어 있고, 뭐 저희 가장 많이 최근에 들으셨을 뭐 주체들은 뭐 헤즈볼라라던가 아니면은 뭐 후티라던가 이런 반군들이 여러 군데에 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전의 여지는 더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게 이란과 서방 국가 그리고 또 이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 조합의 결국은 이 대립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 부분들은 좀 쉽게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좀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갑자기 정말 뭐 다행인 거는 장 마감하고 미국 이란 관련된 속보성 뉴스가 지금 좀 들어와서 뭐 이 경제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봉쇄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엄청 타격을 받았던 것도 있는데 네. 봉쇄하지 않았었다? 이란에서 직접 발표한 거?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좀 어느 해석이 안 누구를 돼요. 따라야 예. 되는지. 사실 이게 그 결과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상황 파악이 모두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죠. 지금 일단 뭐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게 이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우리 필요가 뭐 있을 것 나쁜 짓 같고요. 하지 않았어 이런 걸 어필하려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국제적으로 비판을 좀 피하기 위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또 같이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쿠웨이트에서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다, 뭐 이런 공습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쨌든 이쪽 지역을 이 유조선들이 통과하기 힘들어진 건 사실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흐름을 놓고 팩트 하나씩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실제로 이 유조선들이 통과하고 있느냐, 물류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가는 어떤 식으로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유가도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유가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전날까지 좀 장기전에 대한 경계감들을 키우면서 좀 더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이제 뉴욕 증시의 반등 요인처럼 협상에 대한 여지 그리고 또 장기전까지는 안 갈 수 있다라는 조금 투자 심리들을 안정화시키는 뭐 요인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2023년에도 돌아보면은 이 헤즈볼라랑 이스라엘 쪽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 당시에 유가 상승폭들을 보면은 90달러 초반대까지 살짝 잠깐 올라가긴 했었는데 뭐 80달러대에서 안정되는 뭐 안정이라 하기 좀 지금 레벨이랑 비교하면 좀 더 높은 레벨이긴 하지만 예, 그 정도 레벨이 좀 있었고요. 이런 관점들에서 저희가 수급 쪽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산유국들의 증산 의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전고점 레벨인 한 80달러 정도까지를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그래도 상단을 더 트라이 한다라면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런 이슈들이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또 제거가 된다라 하면은 사실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쫙 한번 살펴봤을 때 미국 증시는 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좀 털어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사실 뭐 오늘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접보하고 있는 맞아요. 것처럼 이게 또 약간 또 협상에 대한 뭐 기대감들 키웠다가 또 낮추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피격을 뭐 공습을 했다 뭐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올 때마다 아마 변동성은 일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점은 지났지만
약간의 좀 등락 과정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유가에 대해서도 제가 80달러에 대한 네.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 그저께 나왔던 것처럼 이 금리에 대한 뷰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인플레이션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신흥국 통화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신뢰가 또 약해질 수 있고 이게 또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들이 좀 반복되는 현상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미국 증시랑 우리 증시만 놓고 보게 되면 향후에도 미 증시랑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지금 당장은 조금 연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를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그림들 보면은 결국은 이게 탑다운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랑 또 실적, 또 바텀업 관점에서 보는 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그림들은 유가와 금리 그리고 또 통화에 대한 이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선진국과 신흥국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굉장히 몰려 있었는데 맞아요. 이 그림들이 조금 깨질 수 있는 그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또 바텀업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바텀업에서는 저희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자리를 빨리 찾아가는 그림들 보면은 실적 모멘텀들은 충분히 또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네. 탑다운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선 커플링이 일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좀 완화되는 관점에서는 디커플링이 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생각보다 여론이 네. 좋지 않습니다. 뭐 네.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뭐 이제 공습을 하는 것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여론 네. 왜 이러죠? 뭐 피로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 요인들,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민 정책이라든가 뭐 내부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크게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집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지난달과 이번 지표들을 보면은 이 관세 영향들이 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조금 마진을 계속 녹이고 있는 그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부분보다 체감 경기가 훨씬 안 좋아지는 그림들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 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그럼 지금 일단 중동 전쟁보다는 관세나 물가 이쪽이 더 폭탄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관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사실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림들이 이제 연초부터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러면은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급해질 수 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네. 그 위법 판결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관세 환불 이야기까지 지금 네. 나왔어요. 근데 사실 위법 나왔을 때 환불까지 그림 기르긴 좀 어렵다라는 중론을 사실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네. 환불 이야기가 또 나오면은 네. 이게 뭔가 좀 크랙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또? 근데 사실 또 아시다시피 이게 15% 또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무역법과 무역 확장법 그러니까요. 가지고 들고 들어오면서 5개월이 왜 이렇게 이걸 또 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 또 사실상 지금 다른 국가들이 또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뭐 재정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살펴보는 것 같고 금리에서도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일단 시장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더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노이즈들은 다른 카드로 좀 대체가 되면서 재정을 좀 메꿔나갈 수 있다라는 좀 인식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뭐 상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증시 상단을 막는 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요인들은 사실 이게 그 트럼프 정부가 지금 2기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패턴들을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 이미 예상되는 그림들이 있더라도 네. 워낙에 변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인 대응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일단 일이 터진 거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패턴들이 좀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상반기를 좀 더 계속 두고두고
봐야 되는 이슈라고 하면은 당장 뭔가 상단을 막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PPI 쪽에서 이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게 소비자 물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부터 연초까지 나왔던 뭐 모기지 금리 건드리는 거, 식품 관세 제외해 주는 거, 뭐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그리고 또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을 정해놓는 이런 강제적인 조치들을 했던 것처럼 이 관세에 대한 푸시를 좀 압박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여지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관점 봤을 때 뭐 금리의 방향성이 일단은 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미국 시장에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지표가 PMI가 또 다시 또 나왔습니다. ISM이 또 이제 제가 지난달에도 확장세에 이어졌다고 이제 확장세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지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여야겠죠.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S&P의 PMI 서비스 PMI랑 네. 이제 ISM의 PMI가 조금씩 다른 그림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ISM을 좀 놓고 보면은 지표가 상당히 좀 내용이 괜찮았다. 예, 지표가 올라갈 때 잘 찼다. 신규 주문과 또 이제 경제 활동 지수들이 다 올라가는 그림들, 고용도 살짝 올라가는 그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불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지불 가격은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물가 부담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도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뭐 일방적으로 가격까지 같이 올라갔다라 하면은 사실 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을 또 같이 자극할 수 있는데 네. 내용 자체가 일단 뭐 소위 그냥 예쁘게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예쁘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의 하나의 좀 축으로 또 같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보는 게 맞는 건지 경제 지표는 잘 나왔고 대신에 그것 때문에 금리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비중을 지금 더 확대를 해도 되는 걸까요? 뭐 사실 상대적인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거 보면 지수 단에서 보면은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정책 모멘텀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증권 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것들의 모멘텀들 실적 모멘텀이 견고하기 때문에 지수 단에서의 모멘텀은 충분히 한국이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AI 쪽에서 테크 쪽, 빅테크를 사실 크게 쪼개서 보면 반도체랑 또 비반도체로 좀 나눠서 보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테크와 비테크의 업종에서의 나머지 테크가 아닌 업종들, 뭐 산업재라던가 뭐 소재,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좀 그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우리가 어떻게 좀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지 뭐 국내 시장에 롤러코스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반해 오히려 조금 심심했던 미국 주식은 담아가기는 좀 괜찮은 시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자기 개인 성격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멘트 같은데요. 투자 판단에 그렇죠. 네. 네, 투자 판단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하나증권 해외 주식 박승진 분석실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